지갑에 5천 원.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당신이라면 멈출 수 있었을까요? 38도 폭염.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한 여성이 무너졌어요. 수십 명이 지나갔죠. 힐끗 보고 사진 찍고 그냥 가버렸어요. 20분 동안 단 한 명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멈춰 섰어요. 배달기사, 42살. 지갑 속엔 5천 원뿐. 오늘 딸의 저녁값이었죠. 그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 돈으로 물을 사줄 건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건가. 그가 내린 선택. 그 선택이 기사가 됐고 댓글 5만 개가 달렸고 국회를 움직였어요. 5천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뒤 그에게 전화가 왔죠. 이번엔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마음에 스친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그 작은 기록 위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오후 3시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체감온도 38도. 햇빛은 피부를 찌르듯 뜨겁고 공기는 숨 쉴 때마다 목을 타고 내려가며 폐를 조이는 것 같죠. 후, 이거 진짜. 그는 오토바이 시트에 앉은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등에서 흘러내린 땀이 티셔츠를 적시고 그 축축함이 미풍에 닿을 때마다 오히려 더 불쾌한 느낌만 들죠.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배달 완료 알림. 오늘 벌써 12건째예요. 이 정도면 저녁은 되겠지.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인조가죽 지갑. 지퍼를 여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는 5천 원권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현우는 지갑을 그대로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다시 확인하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몇 번이고 눈으로 그 5천 원을 훑죠.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갑 안쪽 카드 슬롯에는 멤버십 카드 몇 장과 딸의 증명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죠. 5천 원. 그는 손가락으로 지폐를 만졌어요. 손끝이 땀으로 축축해서 종이가 살짝 달라붙는 느낌이 나죠. 이 돈은 딸 저녁이에요. 편의점 도시락 하나 아니면 김밥 2줄. 그것도 싼 걸로 골라야 하는 금액이죠. 오늘은 좀 참자. 어차피 오후 배달 더 들어올 거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요즘 배달 앱은 예측 불가능하죠. 1시간에 5건이 몰릴 때도 있지만 3시간 동안 한 건도 안 뜰 때가 더 많으니까요. 현우는 다시 헬멧을 썼어요.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고 헬멧 안쪽 쿠션이 끈적하게 피부를 누르죠. 그는 한 손으로 목덜미를 쓸어내렸어요. 에어컨 있는 카페. 1시간만이라도 좀. 하지만 카페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음료 하나는 사야 하고 그럼 5천 원 중에서 3천 원은 날아가는 거죠. 딸 저녁이 2천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여름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죠. 현우는 더위를 참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엑셀을 더 세게 돌렸죠. 신호등 앞에서 멈춘 순간이었어요. 현우는 헬멧 너머로 횡단보도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보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직장인도 보여요. 그때였어요. 시야 끝에서
누군가가 휘청이는 게 보였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사원증처럼 보이는 카드가 걸려 있었죠. 그녀는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무릎이 꺾였어요. 마치 줄이 끊긴 인형처럼 몸 전체가 앞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 사람. 여성의 몸이 인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서류 가방이 옆으로 굴러가고 안에 들어있던 종이 몇 장이 바람에 날렸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놀랄 만큼 무심했어요. 한 남성이 지나가다 힐끗 쳐다봤지만 그는 그대로 걸음을 이어갔어요. 여고생 2명은 쓰러진 여성 옆을 지나며 수군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저 사람 취한 거 아냐? 모르겠어. 빨리 가자, 늦어.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못한 채 그저 그 장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초록불.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앞에 가라고. 죄송합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쓰러진 여성에게 가 있었죠.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죠. 현우는 오토바이를 인도 옆에 세웠어요. 시동을 끄고 헬멧을 벗었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내가 본 게 맞나? 진짜 쓰러진 거 맞아? 그는 다시 한번 여성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계속 지나쳤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괜히 도왔다가 책임지면 어떡하지? 병원비라도 달라고 하면? 아니, 신고만 하면 되잖아. 119에 전화만 하고 가면 돼. 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고 119를 누르려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왜죠? 현우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전화를 걸지 못하는지, 왜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거나 신고만 하고 떠나거나. 그때 현우의 머릿속에 딸의 얼굴이 스쳤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딸과 함께 TV를 보다가 뉴스에서 쓰러진 노인을 외면한 행인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딸이 물었죠. 아빠, 사람이 쓰러지면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사람이야. 그럼 아빠도 그럴 거야? 길에서 누가 쓰러지면? 그럼, 아빠는 당연히 도와주지. 그 대답이 떠올랐어요.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죠. 만약 이 순간을 딸이 본다면? 만약 딸이 아빠는 그때 뭐 했어? 라고 묻는다면? 젠장.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어요. 그리고 지갑을 다시 꺼냈죠. 5,000원. 땀에 젖은 손바닥에 지폐가 달라붙었어요. 현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20m 앞에 편의점이 보였죠. GS25. 익숙한 초록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물이라도 사줘야겠어. 일단 정신 차리게. 그는 걸음을 옮겼어요. 한 걸음, 2걸음.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감쌌죠. 시원했어요. 너무 시원해서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현우는 그 안락함을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그는 냉장고로 달려가 생수 한 병을 집었죠. 500원짜리. 500원입니다. 현우는 5,000원을 건넸어요. 직원이 거스름 돈을 세는 동안 그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죠.
4,500원 거슬러 드립니다. 현우는 동전과 지폐를 받아 주머니에 구겨 넣었어요. 그리고 생수를 들고 밖으로 나갔죠.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여성은 눈을 반쯤 감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현우는 생수 뚜껑을 열었어요. 물 드릴게요.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는 여성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입가에 물병을 가져다 댔어요. 몇 방울이 입술을 적셨고 여성의 목구멍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순간 현우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여성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펌프스. 닳지 않은 깨끗한 구두였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 가방. 가죽 재질의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현우의 시선이 여성의 목으로 향했어요. 사원증. 아니, 정확히는 기자증이었죠. KBC 탐사보도부 마이너스 서윤정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자. 그리고 여성의 손에 쥐어져 있던 작은 녹음기가 보였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녹음 중 현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이런 곳에서 쓰러진 걸까? 무엇을 취재하다가 119 불러야겠어.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곧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30대 여성인 것 같고 의식이 거의 없어요. 숨은 쉬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강남구 역삼동 GS25 앞이요. 큰 사거리 근처예요. 네, 위치 확인했습니다. 구급차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신고자분은 그 자리에서 대기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쥔 채 여성을 내려다봤죠.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어요. 고맙습니다. 5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 2명이 뛰어내려 여성을 들것에 옮겼죠. 현우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요. 잘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온열질환 같은데 탈수도 심하고. 구급대원은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들것을 구급차에 싣기 시작했죠.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구급차가 멀어졌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죠. 4,500원. 딸 저녁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현우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울렸지만 그의 귓속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도로 위를 달렸어요.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현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굶어도 괜찮을까? 딸은 뭐라고 말하지? 그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엑셀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오후 7시 현우는 좁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2층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죠. 문 앞에 서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웃자. 일단 웃어야지.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아빠 왔다?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오늘 엄청 늦었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딸이 거실에서 뛰어나왔어요. 9살. 환한 얼굴로 아빠를 맞이하는 그 모습에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빠, 오늘 왜 얼굴이 이상해? 많이 힘들었어? 아니야. 그냥 좀 더웠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럼 빨리 씻어.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갑을 꺼냈죠. 4,500원.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 오늘은 라면 먹을래? 아빠가 맛있게 끓여줄게. 좋아. 계란도 넣어줘. 현우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무게가 있었죠. 밤 11시. 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 현우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의 선택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000원. 생수 한 병. 119 신고. 구급차. 내가 잘한 거 맞나? 그냥 신고만 하고 갔어도 됐잖아.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있었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래도 딸한테는 떳떳하잖아. 나중에 딸이 물어봐도 나는 대답할 수 있어. 현우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그날의 선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현우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도운 그 여성이 세상을 바꿀 기사를 쓰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기사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요. 5,000원으로 시작된 선택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거였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현우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죠. 오토바이 엔진 소리, 신호등, 좁은 골목길.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길에서 사람을 볼 때마다 멈칫하게 됐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가 휘청이면 심장이 빨라졌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면 괜히 속도를 줄였죠.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더워서 쉬는 거였고, 그냥 핸드폰을 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우는 확인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선 채 헬멧 안에서 한숨을 쉬었죠. 그날 오후였어요. 현우는 강남역 근처에서 배달을 마치고 다음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그늘진 건물 벽에 기대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배달 앱 화면. 아직 새 주문은 없었어요. 현우는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리며 뉴스 피드를 봤어요. 그때였어요. 기사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폭염 속 쓰러진 시민, 119 신고 전 20분간 방치.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나? 현우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그는 기사를 클릭했어요. 기사 내용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지난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거리에서 30대 여성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주변 행인 수십 명은 그녀를 지나쳤고 119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약 20분이 걸렸다. 신고자는 배달 노동자 강모 42씨로 당시 전 재산 5,000원 중 500원을 써서 생수를 구입해 응급조치를 했다. 구급대원에 따르면 신고가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쓰러진 여성은 KBC 탐사보도부 기자 서윤정 34씨로 밝혀졌으며 현우는 숨이 막혔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죠. 뜨거운 아스팔트, 쓰러진 여성, 지나가는 사람들,
지갑 속 5천 원. 이게 기사가 됐어? 그는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기사 아래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현우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배달하는 사람이 5천 원밖에 없는데 500원을 썼다고?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무너졌나? 부끄럽다. 20분 동안 아무도 안 도왔다는 게 충격이네요. 저 배달 기사분 찾아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5천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500원을 쓴다는 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댓글을 읽으면서 현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있었지만 정작 현우는 편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멈췄을 뿐인데. 현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카페에서 나오는 사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모두 자기 일에 바빴죠. 현우는 생각했어요. 그날 나만 멈춘 게 아니었을 거야. 분명 다른 사람도 봤을 텐데.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을까? 그는 기억을 되짚었어요. 쓰러진 여성 옆을 지나간 사람들, 힐끗 쳐다보고 가던 남성, 수군거리던 여고생들, 사진을 찍던 사람. 그들도 봤어요. 분명히 봤죠. 그런데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을까? 현우는 떠올렸어요. 자신도 처음엔 망설였다는 걸요. 괜히 도왔다가 책임지면 어떡하지? 신고만 하면 되잖아.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현우도 지나갈 뻔했어요. 하지만 결국 멈춘 건 딸 때문이었죠. 딸의 질문. 아빠, 사람이 쓰러지면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거야? 그 질문이 현우를 붙잡았어요. 만약 그 질문이 없었다면? 만약 딸이 없었다면? 현우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그냥 지나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배달앱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새 주문. 현우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고 그는 다시 도로 위로 나갔죠.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기사 내용, 댓글들, 그리고 그날의 선택.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멈췄을 뿐이야.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현우는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옆을 봤어요. 횡단보도 건너편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어요. 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죠. 누군가는 119에 전화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남성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야. 신호가 바뀌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오토바이를 움직였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멈췄네.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문을 열고 들어섰죠. 아빠 왔어.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 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그럼 저녁 뭐 먹을 거야? 현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오늘은 2만 원이 있었어요. 어제보다 나았죠. 오늘은 치킨 시켜 먹을까? 딸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치킨? 응. 오늘은 특별히. 치킨이 도착했고 둘은 거실 바닥에 앉아서 먹었어요. 딸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현우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봤죠.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좋은 거 사줘? 무슨 일 있어? 현우는 웃었어요. 그냥 딸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시 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있어서, 내가 멈출 수 있었어. 밤이 깊었어요. 딸은 잠들었고 현우는 다시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죠. 핸드폰을 켜서 그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댓글도 다시 봤죠. 사람들은 현우를 영웅처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알았어요.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그냥 아빠였어요.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현우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죠. 왜 나만 멈췄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어쩌면 평생 찾지 못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현우는 알았어요.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 그 자체라는 걸요. 그날 밤 현우는 몰랐어요. 자신이 멈춘 그 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질문이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현우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딸 아침을 챙기고 오전 9시부터 배달을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엔 주문이 몰려서 쉴 틈이 없었고 오후엔 더위와 싸우며 도시를 누볐죠.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길에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는 조금 더 천천히 지나갔어요. 혹시 누군가 쓰러지진 않았나,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 살펴봤죠. 대부분은 괜찮았어요. 그냥 길을 걷는 사람들, 그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현우는 멈췄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현우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봤어요.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현우는 오토바이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노인을 다시 한번 봤죠. 괜찮으신 건가? 현우는 망설였어요. 혹시 그냥 쉬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정말 아프신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현우는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갔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땀이 얼굴에 흥건했고 눈이 풀려 있었죠. 어지러워서 좀 쉬려고. 현우는 가방에서 물을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사둔 생수였죠. 물 좀 드세요. 천천히.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셨죠. 몇 분 뒤 노인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았어요. 숨도 안정됐죠. 고맙네. 젊은이. 덕분에 살았어. 아니에요. 괜찮으시면 됐어요. 집은 가실 수 있으세요? 응. 조금만 더 쉬면 갈 수 있을 거야.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죠.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오토바이로 돌아갔죠. 오토바이에 올라타면서 현우는 생각했어요. 이번엔 물을 줬을 뿐인데, 별것 아닌데.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어요.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현우는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갔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이게 맞는 거겠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였죠. 화면엔 익숙한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강남역 사거리, 쓰러진 여성, 그리고 기사 제목. 배달 노동자의 선택. 5천 원으로 구한 생명. 현우는 멈춰 섰어요. 딸이 고개를 돌렸죠. 아빠, 이거 봐. 배달하는 아저씨가 사람 살렸대.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화면 속에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배달 노동자만 멈췄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지나쳤을까? 딸이 말했어요. 아빠,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도와줄 수 있었을까? 현우는 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었죠. 너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착한 아이니까. 근데 무섭지 않았을까?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현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날 자신도 무서웠죠. 책임이 두려웠고 거절당할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현우는 말했어요. 무서울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해야 할 때가 있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용기 있는 아이잖아. 그날 밤 현우는 딸이 잠든 뒤에도 잠들지 못했어요. TV에서 본 화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다는 게 낯설었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남역 배달 노동자를 검색했죠.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댓글도 수천 개였죠. 현우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영웅입니다. 5천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500원을 썼다는 게 눈물 나네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진짜 사회 아닐까요? 배달 노동자들 처우 개선 시급합니다. 왜 이런 선택이 개인의 몫이어야 하는가? 댓글을 읽으면서 현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죠. 나는 그냥 멈췄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일이 된 거지?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죠. 그때 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빠, 사람이 쓰러지면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거야? 그 질문, 그 순수한 질문이 현우를 움직였어요. 만약 그날 딸의 질문이 없었다면? 만약 딸이 아빠는 그때 뭐 했어? 라고 묻지 않았다면? 현우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그냥 지나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우는 알았어요. 딸이 있어서 자신이 멈출 수 있었다는 걸요.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걸요. 현우는 작게 웃었어요. 고맙다, 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우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딸 아침을 준비했죠. 계란 프라이와 밥, 그리고 김치. 딸이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 오늘도 배달 가? 응, 오늘도 일해야지. 조심해서 다녀와. 사람 쓰러진 거 보면 또 도와줘야 해. 현우는 웃었어요. 알았어. 도와줄게. 현우는 집을 나섰어요.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죠. 하늘은 맑았어요. 오늘도 더울 것 같았지만 현우는 괜찮았어요. 지갑 속엔 1만 원이 있었어요. 어제보다 나았죠. 현우는 도로로 나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오늘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멈춰야지. 그날 오후 현우는 배달 중에 한 남성이 쓰러진 걸 봤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로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갔죠. 괜찮으세요? 남성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어지러워서. 현우는 가방에서 물을 꺼냈어요. 그리고 119에 전화했죠. 5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남성은 구급차에 실렸고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으죠.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또 신고하셨네요? 지난번에도 신고하신 분 아니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현우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이번엔 가슴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죠. 이게 맞는 거구나. 현우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물었어요. 아빠, 오늘도 누구 도와줬어? 현우는 웃었어요. 응, 오늘도 한 명 도와줬어. 딸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빠 최고. 현우는 딸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있어서 나는 계속 멈출 수 있어. 그날 밤 현우는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죠. 그리고 꿈속에서 현우는 다시 그날을 봤어요. 쓰러진 여성, 지갑 속 5,000원, 그리고 딸의 질문. 그 모든 것이 현우를 만들었어요. 떠오른 얼굴, 딸의 얼굴. 그것이 현우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제사장 2주가 지났어요. 현우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현우는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현우는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어요. 생수를 사러 갔죠. 요즘엔 항상 물을 챙겨 다녔어요. 혹시 누군가 쓰러지면 바로 줄 수 있도록요. 계산대 앞에 섰을 때 편의점 직원이 현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기, 혹시 뉴스에 나온 분 아니세요? 현우는 당황했어요. 네. 무슨, 아, 맞다. 배달하시면서 사람 살린 분. 제가 기사 봤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죠. 현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냥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존경합니다. 현우는 급하게 물값을 내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귀가 뜨거웠죠. 오토바이에 올라타면서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현우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죠. 딸과 함께 평범하게. 하지만 세상은 현우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며칠 뒤 현우는 배달 중에 낯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BC 뉴스팀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역삼동에서 쓰러진 여성을 도우신 강현우 씨 맞으신가요? 현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네, 맞는데요. 저희가 그 사건에 대해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인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현우는 망설였어요. 인터뷰? 자신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당시 상황만 여쭤볼게요.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현우는 결국 인터뷰를 승낙했어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다음 날 현우는 KBC 방송국에 갔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높은 건물, 넓은 로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현우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렸어요.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죠. 서윤정이었어요. 윤정은 현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강현우 씨, 드디어 뵙네요. 현우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날 이후로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날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윤정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현우는 어색하게 웃었죠.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니 현우는 긴장됐어요. 손에 땀이 났죠. 윤정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날 왜 멈추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나쳤는데 현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딸 때문이었어요. 딸 때문이요? 네. 딸이 전에 물어봤거든요. 사람이 쓰러지면 무조건 도와줘야 하냐고. 그래서 저는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그 대답이 생각났어요. 만약 제가 지나쳤다면 딸한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이해하는 빛이 보였죠.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으셨군요. 네. 그게 전부예요. 인터뷰는 30분 정도 진행됐어요. 현우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지갑 속 5천 원, 편의점에서 산물, 119 신고, 구급차. 윤정은 메모하며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죠. 현우 씨, 후회하진 않으세요? 그날 500원을 쓴 거.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딸이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사람을 도와줬다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윤정은 현우와 악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인터뷰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충분히 특별했어요. 윤정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명함을 건넸죠.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현우는 명함을 받았어요. KBC 탐사보도부 마이너스 서윤정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현우는 방송국을 나왔어요. 거리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죠. 오토바이에 올라타면서 현우는 생각했어요. 인터뷰, 잘한 건가? 이상한 말 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인터뷰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현우는 집에서 딸과 함께 봤죠. 화면 속에서 현우가 말하고 있었어요.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딸이 현우를 쳐다봤어요. 눈망울이 반짝였죠. 아빠, 나 때문에 그랬어? 현우는 딸을 안아줬어요. 응, 너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아빠가 용기 낼 수 있었어. 딸은 현우의 품에 안겨서 웃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에서 윤정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선택이 개인의 몫이어야 할까요? 왜 배달 노동자가 5천 원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할까요? 현우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윤정의 표정이 진지했죠.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윤정은 단순히 고마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뭔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었죠. 현우는 그날 밤 윤정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서윤정 기자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탐사보도 전문 기자, 사회 부조리를 다루는 기사를 주로 쓰는 사람. 현우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윤정이 쓴 기사들이 나왔죠. 재벌 비리 폭로, 노동자 착취 현장, 정부 정책 비판. 현우는 깨달았어요. 윤정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죠.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죠. 나는 그냥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하지만 현우는 알았어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걸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처럼 배달을 나갔어요. 하지만 길에서 사람들이 현우를 알아봤어요. 저 사람 배달 기사 아니야? 뉴스에 나온. 맞다. 사람 살린 분.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현우는 느꼈어요.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사람들이 현우를 보며 뭔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들도 멈출 수 있을까? 현우는 알았어요.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현우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딸이 물었어요. 아빠, 사람들이 아빠 알아본대? 응, 좀 그래. 부끄러워? 응, 좀. 딸은 웃었어요. 근데 아빠, 나는 자랑스러워. 현우는 딸을 쳐다봤어요. 왜? 아빠가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한테 떳떳한 아빠니까. 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고맙다, 딸. 아빠야말로 고마워. 좋은 아빠여서. 그날 밤 현우는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비록 세상이 변하고 있었지만 현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어요. 딸이 있는 한 현우는 계속 멈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떳떳할 수 있었죠. 이상한 위화감. 윤정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현우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호장 인터뷰가 방송된 지 3일이 지났어요. 현우의 얼굴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는 힐끗 쳐다봤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면 직원이 알아보고 인사했죠. 현우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현우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갈 때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후원단체 따뜻한 손길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강현우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희가 현우 씨 이야기를 듣고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현우는 당황했어요. 후원금이요? 아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현우 씨 같은 분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잖아요. 저희가 작은 마음이지만 전달하고 싶어요. 현우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 진심이었죠.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한 거예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문을 열고 들어섰죠. 아빠 왔어. 아빠, 오늘 늦었네? 응, 배달이 좀 많았어. 딸은 현우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죠. 아빠, 오늘은 왜 얼굴이 이상해? 현우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많이 힘들어? 아니, 괜찮아. 걱정 마. 저녁을 먹으면서 딸이 말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어. 뭐? 아빠가 뉴스에 나온 거. 친구들이 다 알더라. 현우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그래. 응. 친구들이 부러워했어. 아빠가 영웅 같다고.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영웅은 무슨. 아빠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친구들은 아빠가 대단하대.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죠. 사람들은 현우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현우는 알았어요.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그냥 멈췄을 뿐이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배달 노동자의 선택이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를 칭찬하고 있지만 동시에 질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이 개인의 몫이어야 하는가? 현우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나왔죠. 인터뷰할 때 찍은 영상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 중 일부를 써서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현우는 TV를 껐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현우는 지갑을 꺼냈어요. 오늘 벌은 돈은 3만 원이었어요. 어제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딸 학원비, 집세, 공과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후원금 받아야 하나? 아니, 그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밤이 깊어졌어요. 딸은 이미 잠들었고 집은 조용했죠. 현우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배달 사람들의 시선, 전화, 딸의 말. 모든 게 피곤했어요. 현우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는 눈을 떴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현우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현우 씨, 저 윤정이에요. 윤정의 목소리였어요. 현우는 일어나 앉았죠. 아, 윤정 씨. 무슨 일이세요?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근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윤정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현우는 긴장했죠. 무슨 일인데요? 현우 씨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요. 제대로 된 기사로요. 이미 기사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지금까진 사건만 다뤘어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요. 왜 현우 씨 같은 사람이 5천 원밖에 없어야 하는지, 왜 이런 선택이 개인의 몫이어야 하는지. 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죠. 저는 그걸 바꾸고 싶어요. 현우는 고민했어요. 윤정의 말은 이해가 갔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죠.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현우 씨,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현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감사해요. 시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죠. 윤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현우는 알았어요. 윤정의 말이 맞다는 걸요.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딸 아침을 챙기고 배달을 나갔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윤정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배달 중에 현우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일에 바빴죠. 현우는 생각했어요.
나도 그냥 내 일만 하고 살면 안 될까? 하지만 현우는 알았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자신의 선택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현우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었죠.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내가 원한 건 아닌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물었어요. 아빠,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현우는 웃으려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딸은 현우를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현우를 빤히 쳐다봤죠. 밤이 되었어요. 딸은 잠들었고 현우는 다시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윤정의 연락처가 보였죠. 현우는 고민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그리고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윤정 씨. 네, 현우 씨. 결정하셨어요? 네. 기사 쓰세요. 대신 딸은 빼주세요. 딸이 피해받는 건 싫어요. 당연히요. 딸은 절대 언급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우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네. 하지만 현우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현우는 잠들기 전에 딸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딸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얼굴에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현우는 작게 속삭였어요. 너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됐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 하지만 현우는 알았어요. 딸이 알아준다는 걸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윤정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 앞에서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있었죠. 빈 화면.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윤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기사를 써야 하는데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윤정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쓰러졌을 때의 감각. 숨이 막히고 의식이 흐려지고 몸이 땅에 닿는 느낌. 그리고 그 후 물이 입술에 닿았을 때의 시원함. 누군가의 목소리. 천천히 마셔보세요. 윤정은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윤정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나는 죽을 뻔했다. 첫 문장이 나왔어요. 윤정은 계속 썼죠. 햇빛이 너무 뜨거웠고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다. 나는 취재 중이었고 정신없이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였다. 그리고 쓰러졌다. 윤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쓰러진 순간 나는 주변 사람들을 봤다. 수십 명이 지나갔다. 누군가는 나를 쳐다봤지만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윤정은 잠시 멈췄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날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멈췄어요. 윤정은 다시 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멈췄다. 배달 노동자였다. 그는 나를 보고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생수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머리를 받쳐들고 물을 입가에 가져다 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살 수 있다는 걸. 윤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계속 썼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지갑에 5천 원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돈은 딸의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500원을 써서 물을 샀고
나를 도왔다. 윤정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이게 아니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윤정은 현우와의 인터뷰를 떠올렸어요. 왜 멈추셨어요? 딸 때문이었어요. 그 대답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다는 말. 윤정은 다시 썼어요.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아빠였다. 딸에게 사람이 쓰러지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던 아빠. 그리고 그 말을 지키려고 했던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 윤정은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맞아. 이게 핵심이야. 현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선택은 오늘날 너무나 드문 일이 되어버렸어요. 윤정은 계속 썼어요. 왜 이런 선택이 드문 일이 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을 지나칠까?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이다. 책임이 두렵고 거절당할 까봐 두렵고 시간을 빼앗길까봐 두렵다. 윤정은 멈췄어요. 그리고 자신의 글을 읽어봤죠. 좋아.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해. 윤정은 다시 썼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차갑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이런 선택이 개인의 몫이어야 하는가? 왜 배달 노동자가 5천 원밖에 없어야 하는가? 왜 그가 자신의 전 재산 중 일부를 써야 타인을 도울 수 있는가? 윤정은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뛰었죠. 이거야.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윤정은 마지막 문단을 썼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 기사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윤정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바라봤죠. 기사가 완성됐어요. 윤정은 읽어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거야. 이게 내가 쓰고 싶었던 기사야. 윤정은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죠. 기사 완성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몇 분 뒤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내일 일면에 싣겠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은 이랬죠. 5천 원밖에 없었지만 그는 멈췄다. 마이너스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기사는 빠르게 퍼졌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고 SNS에서 공유됐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 기사 읽고 울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선택이 개인의 몫이어야 하는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 시급합니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정은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윤정은 알았어요. 기사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했어요. 윤정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다음 단계는 뭘까? 윤정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죠. 기사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현우 씨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몇 분 뒤 현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부끄럽네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윤정은 웃었어요.
그날 저녁 윤정은 사무실을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생각했죠. 현우 씨, 당신은 몰라요. 당신이 얼마나 큰 일을 시작했는지. 윤정은 확신했어요. 이 기사가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고요. 글로 남겨진 순간. 그 순간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7장 윤정의 기사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첫 번째 변화는 온라인에서 시작됐어요. SNS에서 현우의 이야기가 퍼졌고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나도 이제 쓰러진 사람 보면 도와줘야겠다. 5천 원밖에 없는 사람이 500원을 쓴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우리 사회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댓글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행동하기 시작했죠. 한 대학생은 거리에 천사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도와주자는 운동이었죠. 한 기업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무료 생수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한 시민단체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벌였어요. 윤정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이건 시작이야. 더 큰 변화가 올 거야. 윤정은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후속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현우 씨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다. 왜 이런 선택이 개인의 몫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답을 찾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윤정의 기사는 또 한 번 화제가 됐어요. 이번엔 정책 이야기가 나왔죠. 국회의원 한 명이 온열질환 예방법을 발의했어요. 폭염 시 응급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었죠. 노동부는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시는 거리에 무료 생수 자판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윤정은 이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정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윤정은 알았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요.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때 온다는 걸요. 어느 날 윤정은 거리를 걷다가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노인이 횡단보도 중간에서 휘청거렸어요. 더위 때문인 것 같았죠. 주변 사람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다가갔죠. 한 남성이 노인을 부축했어요. 한 여성은 물을 건넸어요. 누군가는 119에 신고했죠.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거야. 이게 진짜 변화야. 사람들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기 시작했죠. 현우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준 거예요. 윤정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죠. 현우 씨,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몇 분 뒤 현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냥 멈췄을 뿐인데. 윤정은 웃었어요. 현우 씨는 몰라요. 당신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윤정은 확신했어요. 현우의 선택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요. 한편 현우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누볐죠. 사람들은 여전히 현우를 알아봤지만 현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현우는 배달 중에 한 여성이 쓰러진 걸 봤어요. 현우는 바로 멈췄어요. 그리고 다가갔죠. 괜찮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어지러워서. 현우는 물을 건넸어요. 그리고 119에 신고했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여성은 구급차에 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현우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죠. 현우는 당황했어요. 아니, 왜 박수를? 한 남성이 말했어요. 현우 씨잖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현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급하게 오토바이로 돌아갔죠. 이제 익숙해져야 하나.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물었어요. 아빠, 오늘도 누구 도와줬어? 응, 한 명 도와줬어. 딸은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는 진짜 영웅 같아. 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영웅은 무슨? 아빠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특별해. 다른 사람들은 안 멈추는데 아빠는 멈추잖아. 현우는 딸을 쳐다봤어요. 그게 특별한 건가? 응, 엄청 특별해. 현우는 웃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특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현우는 뉴스를 봤어요. 화면 속에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배달 노동자 강현우 씨의 이야기가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법이 발의됐고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우는 놀랐어요. 이게 다 내 때문에?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윤정 씨가 한 거지. 현우는 TV를 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그냥 멈췄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현우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딸이 자랑스러워 하니까요. 며칠 뒤 윤정은 현우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죠. 윤정이 말했어요. 현우 씨,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어요.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현우 씨가 시작한 거예요. 현우 씨가 멈췄기 때문에 사람들도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딸한테 떳떳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정은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용기예요. 현우 씨는 몰라도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커피를 마셨죠. 윤정이 말했어요. 현우 씨,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럴까요? 확실해요. 사람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리고 현우는 생각했어요.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현우는 조금씩 믿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뭔가를 바꿨다는 걸요.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조용히 움직이는 세상. 현우는 그 중심에 있었지만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배달을 하고 딸을 키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하지만 그의 선택은 세상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어요. 현우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됐죠. 뉴스에서도 SNS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현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작 현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배달을 했고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좁은 집에서 잠들었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현우는 배달 중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죠. 현우는 길가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또 누구지? 요즘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자주 왔어요. 대부분은 인터뷰 요청이거나 후원 제안이었죠. 현우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강현우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따뜻한 세상 재단의 이지혜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후원 얘기인가 싶었죠. 무슨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재단에서 현우 씨 같은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자녀 교육비 지원도 포함돼 있어요. 현우는 멈췄어요. 자녀 교육비요? 네. 현우 씨 따님이 있으시죠? 따님의 교육을 위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어요. 현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딸의 교육비. 그건 현우가 항상 걱정하던 부분이었죠. 학원비, 교재비, 체험학습비.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 걸 딸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현우는 항상 미안했어요. 딸에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요. 얼마나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월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더 늘릴 수도 있고요. 50만 원. 현우에게 그건 큰 돈이었어요. 한 달 수입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현우는 망설였어요. 조건이 뭔가요? 조건은 없어요. 다만 저희 재단 행사에 가끔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현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현우는 고민했어요. 행사 참석. 그건 현우가 꺼리던 일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연락 주시면 돼요. 전화가 끊겼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50만 원. 딸한테 학원도 보내주고 책도 사줄 수 있겠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한 일로 돈을 받는 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를 몰았죠. 배달은 계속됐어요. 생각은 머릿속에 남았지만 손은 움직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물었어요. 아빠, 오늘 왜 얼굴이 심각해? 현우는 웃으려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무슨 생각? 아빠 일. 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현우는 딸을 바라봤어요. 딸은 숙제를 하고 있었죠. 낡은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현우는 생각했어요. 딸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밤이 되었어요. 딸은 잠들었고 현우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윤정 씨. 네, 현우 씨. 무슨 일이세요?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윤정은 카페에서 현우를 만났어요. 둘은 마주 앉았고 현우는 오늘 받은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재단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윤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현우 씨, 그건 현우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엔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현우 씨는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사회의 질문을. 이제 현우 씨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멈췄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멈췄잖아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죠. 윤정이 말했어요. 현우 씨, 딸을 위해서라도 받으세요. 딸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현우 씨는 이미 충분히 세상에 기여했어요. 이제 현우 씨도 도움을 받을 차례예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받을게요. 윤정은 미소 지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다음 날 현우는 재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뒤 현우는 첫 번째 지원금을 받았어요. 50만 원. 현우는 그 돈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딸한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겠네. 현우는 딸에게 말했어요. 딸, 학원 다니고 싶은 거 있어? 딸은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학원 다녀도 돼? 응. 아빠가 보내줄게. 딸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아빠. 하지만 그날 밤 현우는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죠. 현우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 씨, 저 KBC 뉴스팀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현우 씨가 도우셨던 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다시 쓰러졌어요. 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구요? 서윤정 기자님이요. 오늘 오후에 취재 중에 다시 쓰러졌대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현우는 숨이 막혔어요. 어느 병원이요? 삼성서울병원이요. 혹시 갈 수 있으세요? 지금 갑니다. 현우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헬멧을 썼어요. 딸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빠 어디가? 급한 일이 생겼어. 금방 올게. 현우는 오토바이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죠. 윤정 씨가 또 쓰러졌다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현우는 응급실로 뛰어갔죠. 윤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현우는 다가갔어요. 윤정 씨, 괜찮으세요? 윤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현우 씨, 왜 여기까지? 뉴스팀에서 연락받고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또 더위 먹었어요. 취재하다가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하셔야죠.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알아요. 근데 일이 바빠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해요. 윤정은 현우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현우 씨는 정말 착하시네요. 착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현우는 윤정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사람, 자기 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쓰고 있네. 현우는 윤정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기사 쓰느라. 윤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요. 세상을요? 네. 현우 씨 같은 사람이 5천 원밖에 없는 세상. 그걸 바꾸고 싶어요. 현우는 윤정을 바라봤어요. 윤정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녀는 진심이었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뭐가요? 저 같은 사람 생각해 주셔서요. 윤정은 미소 지었어요. 현우 씨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하지 않아요. 현우 씨는 멈췄잖아요.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윤정을 지켜봤죠. 그날 밤 현우는 윤정이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현우는 딸의 방을 들여다봤죠. 딸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현우는 작게 속삭였어요.
아빠는 계속 멈출 거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다시 울린 전화. 그 전화는 현우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멈추는 것. 그게 현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계속될 거예요.